안녕하세요. 캐드 해부학의 캐드 수술 집도입니다. 이번 영상은 캐드 실무능력 평가 2급 19번째 기출문제입니다. 시험이 이게 그 많은 분들이 예전부터 했던 질문인데 이 시험이 갖는 의미, 과연 이 자격증을 따면 이게 뭐 풍문이 도나 봐요. 전 참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어, 이 자격증을 따면 취직이 쉬워요? 뭐 취직에 이득이 됩니까? 어쩝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예전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아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이걸 제시한다고 해서 플러스는 되진 않아요. 그 어떤 이제 회사에 뭘 넣었을 때. 왜냐면 이 자격증 내용보다 캐드를 내가 캐드를 활용할 줄 안다라는 거. 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 캐드를 공부를 하고 뭐 업종에 관계가 없더라도 뭐 투상도 이런 공부를 하면서 만약에 투상도와 관련된 업종에 가신다 그러면 조금 더 어필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냥 내가 캐드를 좀 이렇게 쓸 줄 압니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정도의 그 어필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게 이거 캐드 실무능력 평가 2급이라는 그 시험 그 자격증의 어떤 표현상 말이 웃기지만 공신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게 아직까지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저희가 통상적으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보는 시험 있잖아요. 그 자격증 수첩 나오고 똑같은 형태의 수첩이죠. 캐드를 활용하는 거 뭐냐면 전산 응용 제도, 전산 응용 뭐뭐 제도, 이거 전산 응용 건축 제도 기능사, 전산 응용 토목 제도 기능사, 그 다음에 전산 응용 기계 제도 기능사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있겠죠. 뭐냐면 이 전산 응용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제도를 한다는 거예요. 설계를. 근데 그 시험들은 단순히 이 캐드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캐드 실무 능력 평가도 그냥 캐드만 보는 게 아니고 투상도를 얘는 제시를 한 거거든요. 이 시험에서는. 근데 이 아까 말씀드린 건축, 토목, 기계 이런 쪽은 이 캐드가 그냥 연필이에요. 도구. 예전에는 손으로 그려서 시험을 봤겠죠. 샤프로. 그거를 그냥 컴퓨터로 보는 것 뿐이에요. 이 캐드든 뭐든 이런 그래픽 프로그램으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산운영 건축제도 기능사 시험을 본다. 그러면 당연히 필기를 보겠죠. 그 필기는 캐드 내용이 아닙니다. 그 건축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건축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하고 그냥 다만 실기 시험을 볼 때 샤프 예전에는 샤프로 그렸을 텐데 샤프 대신에 캐드 프로그램을 쓴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 내가 캐드를 활용해서 어떤 업종 그 막연한 업종이면 좀 골치가 아프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건축, 뭐 기계, 토목 쪽으로 가신다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문 지식, 건축과 토목과 기계 이런 관련된 업종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지 회사에서 뽑겠죠. 캐드만 한다고 해서 뽑진 않습니다. 물론 뽑을 수는 있지만 이후에 이제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엄청난 애로사항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거 있죠. 간판 제작 쪽, 그 다음에 가구 제작 쪽, 뭐 이런 쪽.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도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지만
이제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건축이나 토목이나 기계나 뭐 전기나 이런 쪽에 관련된 전문 내용보다는 얕죠. 그 얕다는 게 그게 뭐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고 내용이 방대하지 않습니다. 건축은 그 건축제도 기능사 같은 경우는요 필기가 5과목이 있어요. 제가 업종이 건축이에요. 그래서 잘 아는 게 계획, 건축 계획, 건축 구조, 건축 시공, 건축 법규, 그다음에 하나가 건축 시공. 요 5가지의 전문 지식이 있어서 필기 시험을 봅니다. 물론 관연도 뭐 이제 문제은행 방식일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달달달달 외우면 된다고 하죠. 달달달달 외우면 됩니다. 진짜 그 시험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실기 시험에 딱 가면은 어 학원에서 막 이제 막 가르칠 거예요. 이러고도 이제 그 비전공자분들도 기능사는 누구나 볼 수 있으니까. 근데 벽돌 사이즈 하나하나 이런 거를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반적인 뭐 계단의 단높이 이런 거 이런 그런 것들을 이 건축 어떤 전문 내용에서 다 배우게 돼요. 건축 법규라든가 뭐 시공이라든가 구조에서 다 배우게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필기시험 달달달 한 달 해갖고 달달달 외워서 합격을 했어요. 그 실기 이제 보니까 필기 이렇게 합격하고 실기 막 해서 꾸역꾸역 합격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 회사를 들어갈 때 물어보겠죠. 그 고등학교 때 건축을 해서 아니면 만약에 이제 기능사는 보통 이제 고등학생들이 많이 땁니다. 건축 쪽에서. 근데 전공자도 아니고 그러면은 전문적인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되고 경험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월하잖아요. 회사에서는 하나하나 무언가를 다 그 전공 건축이든 기계든 기계 토목까지 제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건축은 전공을 해도요, 그 공부를 할 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부들이 수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수반이 되지 않는 게 대부분이 이제 실무라고 그래요. 실무에 적합하게 이제 막 그 공부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처음에 들어가면 엄청 박살이 나요. 이거는 뭐 제 경험이라기보다 좀 저는 좀 덜 그랬는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격증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실 때는 제가 항상 답변을 드릴 때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요. 전문 지식. 그래서 아까 제가 간판, 뭐 가구 쪽은 그나마 좀 진출하기가 수월합니다라고 표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간판은 디자인이잖아요. 디자인. 그냥 말 그대로 CAD로 내가 머릿속에 누군가가 갖고 있는 아니면 고객이 원하는 어떤 그 얘기를 듣고 그거를 이제 표현해 내기 때문에 그러면 정확한 치수나 이런 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 디자인 관련된 업종에서는 전공 관련된 내용이 없어도 그 큰 타박은 안 먹어요. 대신 감각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제 이미지나 사진들 이런 것 좀 많이 보고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건축은 법이라는 게 있어요. 건축법, 그다음 건축 구조, 뭐 그다음에 이제 토목도 그럴 것이고, 그다음에 기계 같은 경우 역학이 있어요. 그거는 전공자들도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자격증 시험, 이 시험이 있으면 취업이 수월한가요? 뭐 더 좀 더 이점이 있는가요? 라는 질문은 참 대답하기 모호한 거예요. 없다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캐드를 어느 정도 할 줄 압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냥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의 값어치는 합니다. 그리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더 했다 그러면 좀 더 캐드를 잘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이 캐드 실무능력 평가 2급의 자격증이 어느 정도의 그 취업이나 이런 거에 어느 정도 그 좀 그 도움을 주느냐는 없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냉정하게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 그리고 이 자격증보다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해서 내가 캐드를 좀 할 수 좀 이렇게 수월하게 합니다 라고 하는 그 자소서라고 그러죠. 거기에 쓰는 그 문구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격증이 있냐 없냐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서 시험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술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을 누군가한테 증명을 받고 싶으면 그건 시험밖에 없어요. 모든 시험들이 다 그런 거니까. 뭐 수능 시험도 그렇잖아요.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어느 정도 능력치가 되는지 그거를 평가를 받기 위해서 시험 보는 거지. 그 시험 자체가 무슨 어떤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따냐 마냐 있으면 좋죠. 없는 사람보다. 왜? 있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노력을 했구나라고 판단 내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있으니까 그래 캐드는 그래 좀 수월하게 하겠구나. 요 정도로는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건축제도 전산운영 건축제도 기능사를 갖고 있는 사람과 캐드 실무능력평가 2급이라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면접을 본다면 100%입니다. 캐드 실무능력평가 2급은 져요. 만약에 진짜 논리대로 따진다면. 그러니까 캐드 실무능력평가 이 자격증은 그런 식으로 다가가지 마시고, 내가 캐드를 몰랐었는데 공부를 해서 캐드를 수월하게 다룰 줄 알고, 그러면서 또 덤으로 투시도라는 작업을 할 줄 알게 되고, 도면 그리는 방법론을 조금씩 배워가고 치수선도 만들고 플로터도 할 수 있고 출력도 할 수 있고, 이러 해서 내가 캐드를 좀 이렇게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라는 거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뭐 이렇게 이력서에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것도 엄연히 노력을 해서 평가를 받은 거기 때문에 쓰셔야 돼. 이력서에 이렇게 딱 뭐 실무능력평가 2급 획득 취득 뭐 이렇게 쓰시는 거 좋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그냥 너무 큰 어떤 큰 옵션이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 마시라는 거죠. 대신 뭐 자소서에서 이렇게 공부하면 캐드를 이 정도 한다. 캐드를 내가 뭐 실무에 이렇게 적용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무난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딱 보겠죠. 그 이력서에 뭐 캐드 실무능력평가 2급 자격 취득, 그러면 얘가 이제 자기소개서에 이렇게 쓴 이유가 이렇게 시험 봤구나, 그래 합격했구나, 그래 오케이. 그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문적인 업종으로 가실 거면 캐드 실무능력평가 2급은 아닙니다. 그 극도의 전문적, 특히 기계 쪽도 그 역학이라는 것 때문에 아마 엄청 힘들어하세요. 주변에 있는데 뭐 역학도 종류가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내용을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고 내가 캐드를 너무 잘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전문적인 그런 극도의 전문적인 내용을 알아야 되는 업종에서는 그 전문적인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제가 길을 꺾거나 맞다거나 틀리거나가 아니고 좀 이 캐드 실무능력평가 2급 자격증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너무 와전되거나 확대 해석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서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캐드를 기술이 느는 건 맞는 거예요. 공부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가 맞는 겁니다. 뭐 이렇게 어떤 자격증을 기준으로 해서 공부를 한다. 그리고 가장 그나마 캐드 쪽으로 치중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캐드 실무능력평가 2급이 맞습니다. 나머지는 전공 관련된 전문 지식을 너무 더 빡세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달달달달 외워서 가신다고 해서 실무 절대로 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으니까 오늘 괜히 오랜 시간 동안 이게 너무 질문들이 많았어요. 너무 많고 지금도 많고 계속 이런 질문들을 하셔서, 근데 이제 좀 못된 그 사람들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이게 있으면 취업이 잘 되고 막 이러는데 사실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희망을 꺾는 게 아니고요.
그 캐드 실무능력평가 2급 이 자격증이 갖는 의미를 내가 캐드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자격증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거죠. 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 앞에 좀 서론이 길었고요. 기출문제 열어 9번째 내용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형태가 좀 뭐 역시 이번에 원이 없습니다. 지금 원이 없고요. 여기 잠깐만요. 여기가 평평. 이 등각투상들 보면 여기가 평평한 것 같아요. 근데 정면도 보니까 이 부위가 좀 그 수평면이고 여기에 경사가 졌네요. 이렇게 경사가 졌고요. 이 부위고요. 이 부위 여기가 수평면. 그 다음에 여긴 직각으로 잘렸고요. 야, 형태가 설명회가 좀 많이 힘이 드네요. 원은 없는데, 그리고 이 부위가 지금 이 부위겠죠. 이 부위 요만큼의 부위 밑으로 이렇게 파여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는 이게 뭐죠? 이게 막 엉망진창인데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파여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여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게 뭘까요? 이게 이게 돌아가니까 이 부위를 표현했네요. 요거 하나. 이거 뭐죠? 지금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이 부위인데 이 선이 지금 왜 선이 맞네요. 자, 이 선 하나 하고 맞죠? 여기 맞아 떨어지는 여기가 파였고요. 요 대각이 요 선이 이렇게 이제 대각으로 여기도 잘라냈다는 거예요. 밑에를. 그 다음에 이 선은 지금 요 선을 여기 이 부위를 잘라냈다는 겁니다. 여기 계단 비슷한 부위인데, 그리고 요 부위만 좀 튀어나온 거예요. 야, 이거는 좀 저는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했는데 좀 명확한 설명이 조금 힘듭니다. 그리고 요 부위 이제 여기서 요만큼 그래서 계단 형식으로 이렇게 형성이 된 부분이 여기가 21 평면도에서 봤을 때 21 사이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이건 설명이 진짜 많이 어렵네요. 그 다음에 이 부위가 좀 설명이 힘이 드네요. 제가 이 부위가 잘린 거 맞고요. 요 면이고 이 선인데 지금 이 선이 지금 이렇게 대각으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요 숨은 선이. 그 다음에 이 숨은 선은 이 윗선이에요. 윗선. 여기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요 윗선인데 이것을 제가 명확하게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 선으로 보시면 되겠네. 이 선. 이제 찾았네요. 뭐냐면 이거 앞에 이상한 소리를 많이 했는데 시간이 없어 죽겠는데 더 그러네요. 자, 또 잡았습니다. 찾았습니다. 뭐냐면 자, 이게 지금 이제 제일 밑바닥이라고 보시면 돼요. 밑바닥에서 올라온 여기가 제일 밑바닥이고요. 이 선이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그 선이 이 선. 그러니까 이 대각 이 숨은 선이 여기를 표시를 한 거고요. 요 선. 그럼 여기죠. 여기 요 선에서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 지금 이 숨은 선 그리고 이 선이 결국 요 부위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요 부위가 되는 거고, 이 숨은 선은 지금 얘가 너무 복잡해서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찾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선입니다. 이 선의 이 밑에 하단을 의미하는데, 이 위에랑 하단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어서 꺾인 게 표현이 안 되고, 요 꺾인 점 있죠. 여기 요 점이 지금 여기서 선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 선.
이 선이 이렇게 이제 형성이 돼서 삼각형이잖아요. 여기 투상도에서 보죠. 여기 삼각형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정면에선 이렇게 이 면이 보일 것이고, 당연히 우측면에선 요 부위가 되는 거죠. 요 부위가. 네. 아, 형태가 좀 많이 깔깔해요. 지금 이거 설명을 이렇게 해도 많이 이해를 못 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럼 오늘은 이렇게 찍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내 형태를 다 이해를 못했다. 제가 이해를 다 못했다 가정하에, 그러면 이런 시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가정하에 한번 작업을 하겠습니다. 일단 297에 210 마음이 급해지겠죠. 아, 형태 모르겠다. 큰일 났다. 대충 여기는 어떻게 알겠는데 밑에 모르겠어요. 아, 영상 이상해지네요. 자, A4 사이즈 그리고요. 축척이 2분의 1이니까 두 배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잔뜩 긴장을 하면서, 야, 머리가 아플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시험 보는 사람이면. 그렇지만 저는 방법을 몇 가지를 갖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침착하게 이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전체 사이즈도 애매하죠. 그러면 평면도부터 그릴게요. 야, 이거 다 안 되겠네. 오늘 속으로 아마 그리면서 작업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가로 세로 정중앙에 선을 긋고, 정중앙에는 못 하실 겁니다. 여기가 이렇게 직각으로 따지면 정수가 안 떨어질 거예요. 이게 기출문제 18번째 거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108과 91을 치중하겠습니다. 108 옵셋 108 나누기 2 해서 띄고요. 그 다음에 옵셋 92 나누기 2 해서 형태를 잡겠습니다. 잡고 이렇게 트림을 해서 일단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치수선을 보면서 확인을 하겠죠. 자, 여기 140도 그러면, 자, 선을 덧 그리고 로테이트로 마이너스 140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에 기출문제 18번째 거에서 말씀드렸죠. 요 40을 잡는 거, 서클 반지름 40 하시면 돼요. 이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이것도 뭐냐, 45도 이게 45도면, 오늘 나를 애먹이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선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뭐냐면은, 선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엇각으로 45도가 됩니다. 그래서 로테이트 마이너스 45도. 무슨 얘기냐면은 볼까요? 자, 45도 맞죠? 40. 이게 그러니까 참 골치 아픈 게, 어느 정도의 이 산수인가요? 수학인가요? 이게 있어야 돼. 도형에 대한. 이 45도라고 하는 것은, 볼게요. 잠깐만요. 오늘 영상 이상해집니다. 자, 이게 45도예요, 이게 45도인데, 그러면은, 지금 이 선이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 45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선을 그으면, 얘랑 엇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엇각으로 인해서 각도가 똑같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선을 그려서, 얘를 45도 돌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같은 상황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45도 해서 연장을 시켜주면, 다시 확인해 볼게요. 치수를, 그 각도를 확인해 보시면, 자, 45도 맞죠? 그러면 충족을 하는 거잖아요. 자, 45도 됐고요. 그러면 전체 평면도의 제일 큰 사이즈가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요 105도짜리 선을 또 그려야죠. 그러면 이제 덧대서 하나 그려주시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가니까 시계 방향으로 회전이 되죠. 그러니까 로테이트 마이너스 105도. 예. 이렇게 해서 얘 히든 숨은 선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옵셋 21 해서
잡아주시고, 얘는 이제 아직 모르죠. 얘도 원래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야, 이거 그렇게 하라고. 얘가 지금 두 개가 평행이라고 본 것 같은데요. 야, 오늘 좀 난감합니다. 왜냐면 이게 제시된 치수가 없어요. 그래서 105도, 이가 105도가 평행이라고 지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저 시험 본다고 생각할게요. 이게 105도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해서 선을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약간 잠깐만요. 이렇게 보세요. 야, 이거 골치 아픈데요. 저기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데 일단 이렇게 해서 전에 기출문제 18번째 거에서 그랬죠. 위치 틀림 나와도 되니까 일단 작업은 가야 된다고. 너무 빠져 계시면 시간은 계속 흘러가니까 일단 이렇게 해놓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파란색 말고요. 보라색으로 이렇게 저라면 바꿔놓고요. 뭐냐면 이거 애매한 거다 라는 표식을 남겨 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면도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너무 이상해지네요, 영상. 무슨 야매 같아. 뭐 어쨌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높이가 94, 옵셋 94 나누기. 또 누가 오기로 돼 있어 갖고 지금 급합니다, 마음이. 자,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제일 큰 외곽 여기를 잘라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옵셋 46 나왔죠. 옵셋 46 해서 잘라주고요. 그 다음에 25도 그러면 라인을 그려서 로테이트 25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렛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자, 이 높이는 안 좋지만 이 바닥에서 거꾸로 올라왔죠. 그러면 옵셋 33, 그 다음에 옵셋 40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시된 치수를 보고요. 제시된 치수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죠. 옵셋 36 하면 여기 어디선가 끝맺어야 되는, 자, 이 선이 먼저 작업이 돼야 되죠. 이 선이. 근데 그 선은 여기서 따오는 거죠. 이 선이겠죠. 그러면 투영을 해서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 옵셋 36 해서 그 다음에 16 옵셋을 하면 되는데, 자, 16 옵셋을 하면 나머지 이 부위는 이 선에서 따오는 거겠죠. 이렇게 이 부위가 되죠. 아까 이제 분석을 할 때. 그러면 이렇게 따와요. 만약에 지금 제가 형태를 잘 모르겠다, 그 상태에서 지금 작업을 한다고 가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 날려요. 막 어디 점들에서 날려봐요. 선을 날릴 때가 이거밖에 없고, 작업을 해놓고 형태 이제 크기 사이즈나 이런 걸 비교를 해봐요. 그러면 얼추 맞다 그러면 넘어가셔야 돼요. 내가 형태를 모른다 그럴 때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야매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여기서 또 이 선이 맞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해서 투영을 해서 자, 마무리 해줬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이 선이 남았어요. 이 선. 이 선은 여기 우측면도 21이죠. 그러면 옵셋 21 그래서 정면도가 끝났네요. 이렇게 되면. 예, 정면도 이렇게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면도가 남았죠. 우측면도. 그래도 이 복잡한 과정 중에 저는 중앙에서 하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자, 여기 92니까 옵셋 92 나누기 2. 자, 해주시고, 이제 정면도에서 투영을 해서 이렇게 선을 우측면도의 제일 큰 외곽 사이즈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시된 21 요 옵셋에서 요걸 찾으면 되는데, 이게 지금 이 높이는 맞고 이렇게 날려서 투영이 돼. 이 부위가 지금 이 선과 관련이 있죠.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요 부위. 그 다음에 이 윗부분은
이 선이고요. 윗부분은. 그러니까 옵셋 21을 하고, 이제 자 얘야 이러면서 45도 선을 먼저 할게요. 아이고. 자 45도 선을 진짜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까 좀 약간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습니다. 45도 해서 45도 선을 먼저 만들어 줬고요. 자 20일 옵셋을 했어요. 일단 그리고 잘라낼 거예요. 일단 이제 복잡한 거 없애려고. 다 이걸 찾아야 돼. 그러면 이 밑선이겠죠. 어디선가. 그럼 자 모르면 이렇게 날리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모르면 이건 의미 없잖아요. 이 선이고 얘는 들어가 있잖아. 이거 아니네. 자 여기를 날려보는 거죠. 자 이게 안 맞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 선이 지금 찾았어요. 야 이거 찾았어요. 여기 이게 데이터가 없는 줄 알았더니 이 대각선이요. 지금 이 40이었는데 제가 이거 삼각형 파낸 거 여기 삼각형이 아니고 요 부위가 밑에가 파졌다고 그랬잖아요. 요 부위가 이렇게 파졌는데 이 선이 숨은 선인데 그거를 저도 잊어먹고서 그러면 이제 해결이 됐어요. 하나가 이렇게 해서 라인을 이렇게 하면 되네요. 수평이 아니었어요. 아이고 참 저도 이렇습니다. 자 수평이 아니고 자 이 선 자 여기 파인 거에 남은 거 그리는 거니까 자 선을 보내요. 그럼 이제 이 부분 이 부위가 뭐냐면은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는 요 면이 보여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투영을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형태를 몰랐다가 지금 그럼 이 선은 뭐죠? 이 선은 여기서 날라오는 선이죠. 오늘 좀 거시기 합니다. 예. 어쨌든 문제점 몰랐는데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도 그렇고 다 누구나 실수도 하고 누구나 이렇게 당황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해결을 했잖아요. 이 선이 날라오는 거. 여기서 꼬이는 바람에 제가 얘까지 실수를 했던 건데 지금 그래도 다행히 복구를 찾아냈습니다. 뭐 당연히 찾아야 되는 건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자, 그리고 이제 투영을 했던 선들은 지우고요. 그 다음에 요 부위는 뭐냐면은 요 부위 삼각형이 아니고 사각형인데 이렇게 볼록 이렇게 된 요 부위가 파졌는데 파진 높이가 33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올라온다는 거죠. 그리고 파여진 사이즈가 이렇게 이 부위가 지금 이 대각선이 이렇게 보여진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길이는 실제로는 길죠. 대각선이니까 긴데 보세요. 자 여기 맞죠. 실제로는 대각선이라 더 긴데 요 부위 밑에 이렇게 파낸 부위는 직선인데 여기 꼭지점이 맞아 떨어지니까 이 형태에서는 똑같은 길이로 보이는 거죠. 이렇게 똑같은 길이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보면 요 계단식으로 된 것과 요 부위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얘가 꺾였는데 이게 꺾이면서 뭐냐면 이 점과 이 점의 그 높이가 틀린 거죠. 요 높이요. 자 다시요. 이게 이렇게 깎이면서 요 점 있죠. 요 점과 요 점의 높이가 틀린 건데 이 점과 이 점의 높이는 얘와 얘가 되겠죠. 이렇게 볼까요? 자, 이 점과 이 점의 높이가 틀린 거예요. 여기. 그래서 요거 먼저 마무리 할게요. 여기 자, 선. 오늘 엉망이네요. 자, 그래서 이 점과 이 점
높이. 높이는 정면도나 우측면도에 나와 있으니까 정면도에서 따오면 돼요. 대신 너비는 이거 당연한 얘기인데 여기 똑같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길이, 요 길이는 확인할 필요가 없죠. 여기 어딘가에 있고 여기 어딘가에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 이 점이 여기 어딘가에 있는데 높이는 여기야 라고 설명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직사각형이 이렇죠. 그러면 이 점이 되는 거예요. 이 부위가. 그 다음에 자, 이 점도 보시면 얘도 연결이 되고 얘를 우측면도에 보내주시면 자, 직사각형을 이루죠. 그리고 높이는 이 부위에 있다는, 이 선상에서 높이는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운데 요거는 쭉 내려가서 요 가운데죠. 요 부위요. 요 부위. 요 부위인데 이 점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내려주시고, 자, 볼까요? 여기 이 선상 어디에 있어? 이거예요. 높이는 모르겠어, 아직은. 그러면 높이를 알려면 정면도를 투상을 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투상도의 원리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랑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는 선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이구, 저도 헷갈리네요, 지금. 예, 이렇게 해서, 먼저 이렇게 표시해 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세 점, 이 점과 이 점이 이렇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라인으로 선을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숨은 선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이 지금 전에 이 바로 전편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경사지고 이게 네모나면 문제가 없다고 그랬죠. 일자로 그냥 표시가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쭉 내려오면서 여기가 잘려나가고 여기가 잘려나가는 바람에 이 높이, 이 부분의 높이와 이 부분의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숨은 선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남은 게 요 계단 형태의 부위입니다. 이게 이제 이 부위인데, 이 부위는 지금 여기 있죠. 요 부위. 그 다음에 이 부위가 되겠죠. 그러면은 요 꼬다리예요. 꼬다리 좀 이상하죠. 요 점 볼까요? 네, 날려주시고, 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해서 딱 필렛으로 마무리 주시면 이 점이 지금 요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요 점. 요 점이요. 요 점. 그래서 위점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끝점, 이쪽 끝점이라, 그러니까 요 내려오는 선은 헷갈리면 날려보라 그랬죠. 여기 아니겠죠. 그러면 이 선과 관련이 있으니까, 자, 이 선을 내려주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형태가, 야, 왜 이래? 형태가 이제 같은 형태를 이루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정확히 알고 하시면 좋은데, 지금처럼 제가 이제 형태를 모른다 생각하고 작업을 한 거예요. 100% 모른다 생각하는 가정하에서. 그리고 아까 여기서 이거 평행이 아니냐 생각하고 이렇게 카피를 그냥 가져갔죠. 그래서 이렇게 날려서 이거를 혹시 모르니까 그냥 색깔을 바꿔놨잖아요. 그리고 이 선을 일로 했었잖아요. 이렇게 여기로 잡아서 어쨌든 일단 해놨잖아요. 근데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이 선이 여기구나를 찾아내서 이제 정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이거 제가 모르겠다 그래갖고 계속 생각을 멈춰 있었으면 어려워지죠. 점점 시간은 가고요. 어려워지고, 그래서 당황하고 이러다가 어려워지는 건데, 그나마 다행히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이렇게 불투 나중에 바꿔주면, 그러니까 세금 바꿔주면 되니까, 아 내가 애매하다 라고 판단한 선들을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색상. 그래서 그 부분이 관련된 부분이 나왔을 때는 바로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게끔. 그리고 여기도 아까 틀렸었잖아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선을 내렸을 거예요, 아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당황한 거죠. 저도 이게 개인적으로 저도 당황을 했던 거죠. 갑자기 순간적으로 이제 이렇게 멍해진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작업을 했었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색상을 바꿔놨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선을 여기서 그냥 내리면 되겠구나 하고 이것까지 이렇게 작업을 했던 거죠. 그러면 일단 이 상태로 지금 세 개가 날라간 거 틀린 거고, 여기서 이렇게 따왔다 그러면 얘도 날라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 이제 잘못 잡으면 이렇게 아마 이 시험을 봤을 때 저는 탈락이 됐겠죠. 탈락으로 가는 지금 이제 상황이 발생이 됐겠죠. 그 다음에 이거 틀리니까 여기서 멈추나요? 그 다음에 여기도 틀렸을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내리다 보면은 많이 틀려져요. 얘가 지금 옮겨지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좀 참담한 결과가 나올 뻔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작업이 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난감한 상황이 발생이 됐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 다음에 더 나갔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인데 6개 정도 틀렸네요. 만약에 그러면 이게 개당 몇 점인지 지금 제가 내용은 모르는데 좀 다행히 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놓고 있다가 여기서 찾았잖아요. 제가 여기서 올렸더니 이 선이 여긴데, 그러면서 이제 실마리가 풀린 거죠. 이렇게 실마리가 여기서부터 풀린 거잖아요. 제가 그럼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없어지고 여기 선을 내렸더니 이 선인데 그럼 얘는 뭐지? 여기서 나오는 거지. 이렇게 찾은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시험은 가면 이렇게 이런 문제들도 발생이 되는데 지금 진짜 요행이 제가 문제를 찾아서 해결을 했잖아요. 그런 어떤 과정, 이거를 그냥 이렇게 놓지 마시고 이 색을 아니면 아예 안 그리거나, 안 그린 것도 좋을 수도 있죠. 이렇게 안 그려서 여기 작업을 하고 거꾸로 따라갔어도 됐을 거예요. 근데 저는 선택을 해버렸잖아요. 이렇게 해서 선을 이렇게 색깔을 바꿔 놨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시간이 다 돼 가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전에 말씀드린 그냥 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제 마이너스가 얼마나 되느냐 그것만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은 약간 좀 초반부터 이상한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하다가 좀 어설픈 어떤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문제는 잘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제가 오늘 굉장히 당황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잘 극복을 하고 문제를 해결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시험 볼 때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어떤 방법론들을 많이 준비하셔서 이렇게 그 상황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대비를 좀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 자격증의 어떤 효력, 아니면
어떤 효과 이런 것들은 아까 그 내용입니다. 내가 캐드를 할 줄 압니다. 그것도 되게 잘합니다가 아니에요. 실무는 이제 틀리니까. 근데 말씀드린 가구 쪽이나 그런 디자인 계열 쪽이 좀 더 그래도 그 전문 지식이 많이 필요한 그 딱딱한 전문 지식이죠. 건축, 기계, 전기, 그다음에 토목 이런 쪽보다 좀 이제 감각을 필요로 하는 업종에서 그래서 이제 뭐 간판 쪽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가구 쪽 그다음에 이제 그 CNC 하는 공장이 있어요. CNC가 뭐냐면 나무나 쇠도 되겠죠. 쇠 그다음에 아크릴 이런데 그 도면대로 이렇게 재단을 해주는 그런 공장들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런 그 원래 이렇게 맡길 때 제품 의뢰할 때 캐드 도면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종이든 캐드를 활용하는 건 좋고요. 근데 그런 이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로 한다 그러면 단순히 이 캐드 실무력 평가가 아니고 그 업종에 맞는 시험을 봐야 되고요. 대신 이 캐드 실무력 평가 2급을 보면서 캐드를 공부하면서 할 수 있는 또 업종들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 변리사 혹시 아시나요? 변리사 그 특허 받는 특허 이렇게 출원해주고 이런 그 뭐죠 그 변리사라고 그러는데 그 저거 있잖아요. 뭐죠? 법무사랑 좀 약간 틀린 성격을 갖고 있죠. 근데 변리사라고 있는데 거기 직원 중에 캐드 작업하는 사람을 구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알아봤더니 친구가 막 물어보더라고요. 캐드 뭐야 그려 이것 좀 그려줘.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특허를 받을 때 그 제출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도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도면은 어떤 무슨 대단한 전문적인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형태의 무엇을 작업 이렇게 만들어서 특허 출원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도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의 도면은 제가 알기로 등각투상도 계열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형태. 그래서 뭐 사각형에 내가 뭘 만드는데 이렇게 해서 뭐 꼭 등각상도가 아니어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분해도 같은 거를 그려서 제출을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변리사는 그 변리사 사무실에 있는 그 직원분들도 캐드를 필요로 한다는 거를 제가 오늘 한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를 어떻게 하겠다 하면 이거랑 분해도라고 그러죠.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그 어떤 제품들 보면 뭐 이렇게 설명서 있잖아요. 쪼쪼쪼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뭐 표현하는 거 얘가 얘고 얘가 얘고 뭐 그러니까 이런 형태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그 친구도 뭐 학원을 다녔는지 어쩐지 모르는데 이제 뭐 꾸역꾸역 했겠죠. 해서 지금은 뭐 어느 정도 하겠죠. 뭐 이런 형태의 그 도면을 그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다양한 업종에서 지금은 캐드를 좀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어떤 부분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전문적인 지식도 같이 수반을 하셔야 되고요, 공부를. 그리고 인테리어 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건축보다는 좀 많이 전문 지식이 약간 약해도 되죠. 근데 뭐 이제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인테리어도 그다음에 뭐 자재 사이즈부터 해서 그다음에 뭐 간략하게는 기본적인 어떤 건축법 관련 내용, 소방법 관련 내용도 알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그냥 캐드를 활용해서 어떤 그 직접 취업을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막연하게 캐드만 갖고 생각하면 안 되시고요. 캐드를 활용하는 다양한 업종이 무엇이 있고 내가 그 중에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업종에 확인을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면 100% 전문 지식은 수반하셔야 돼요.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저는 뽑지 않아요. 건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게 뭐 길을 끄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좀 그 이 자격증 못 하려고 막 이런 돈 아깝게 못 하려고 보냐 뭐 이런 사람도 많은데 그 의미 부여는 개인적인 그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캐드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캐드 공부를 해도 동기부여를 얻고 어떤 어느 정도의 내가 평가를 받는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 캐드 실무능력 평가 2급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캐드를 관련해서 공부하시고 뭔가 그거를 활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시간을 투자하시고 그다음에 좀 궁금한 사항들 혹시 그런 게 있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지식이든 뭐 있으니까 그 질문들을 주셔도 좋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주셔도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은 거침없이 말씀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